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혼을 하든 가정을 유지하든 모든 게 아내분들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 해결이 쉬운 경우 vs 어려운 경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외도 초기라서 너무나 힘든 분들도 계시고 나름 처절했던 아픈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냉철한 단계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섭렵하고 지금은 득도한 상태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계신 성장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도 상황을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다들 비슷비슷하셨을 겁니다. 처음 당해보는 상황이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감정이 가장 크게 올라옵니다. 해결하기 쉬운 외도 vs 어려운 외도는 다른 말로 남편이 상간녀와의 관계를 금방 종료할지와 종료하지 못할지를 판가름하는 기준과 동일한 말입니다. 상담할 때 정말 이혼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가정을 지키고 바람핀 유책 배우자가 전혀 다르게 변한 경우도 있었고 잘 살아가실 거라고 확신했던 분들 중에서도 이혼을 선택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둘 다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체적으로 해결하기 쉬운 외도와 해결하기 어려운 외도에 대해서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하기 쉬운 외도. 첫 번째, 외도 상황 이전에 부부 사이가 좋았다. 외도 발견 이전에 부부 사이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외도 상황만 정리가 되면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다만 부부 사이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피해 배우자의 일방적인 생각인 경우도 제법 있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본인이 맞춰주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경우에 결혼 생활 전체를 부정하고 자신이 희생을 했고 불행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간녀에게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해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알게 된 첫 번째 외도이다. 실제로는 두세 번째 바람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아내분이 알게 된 것이 처음이라면 아내분 자신이 상대 배우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려고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외도는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극명한 사건입니다. 아내가 몰랐던 외도는 남편 또한 자신 또한 하지 않은 외도라고 스스로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고 진실이라고 치부를 합니다. 스스로 헤어진 불륜이라면 그닥 깊지 않은 사이였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외도한 배우자가 뉘우치는 태도를 취한다. 타인의 속마음이니까 진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반하장, 이혼 불사, 질환 발광의 태도로 나오는 남편들보다는 훨씬 더 외도를 정리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뉘우치는 태도는 곧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내분들이 상상 초월로 괴롭고 분노하고 드자비를 하는데도 그걸 또 견뎌내는 남편들도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저희 카페에 두 분이 계시는데요. 뜨땡님 그리고 미세스 야땡님입니다. 네, 정말 어마무시하게 드잡이 했는데도 그걸 다 맞춰주면서 참고 견디더라고요. 정말 대단스입니다. 네 번째, 외도 관계가 종료되었다. 외도 관계가 종료되었는데 무슨 해결이냐라는 생각하시죠? 그런데 의외로 상간녀의 집착으로 남편의 마음이 이미 끝내려고 하고 있었거나 끝난 이후에 아내분들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아내분들의 분노 해결을 위해서는 상간녀 소송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외도한 배우자가 일반적인 정서의 사람이다. 외도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결핍이 많은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 나가고 있었던 경우라면은
회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외도 자체만 문제니까요. 여섯 번째, 외도 기간이 짧았다. 단 하루의 외도라도 아내분들에게는 피고통이지만 외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정리되는 것이 그나마 쉽게 되었습니다. 특히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유책 배우자가 부부 상담에 적극적이다. 유책 배우자가 아내에게 부부 상담을 받자고 먼저 제안을 하거나 아내의 요구에 흔쾌히 수락을 하는 경우에는 외도 상황을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뒷구녕으로는 계속 만나고 있으면서도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한 위장술로 거짓으로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받으려는 의도를 조금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도 상황 이전에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다. 고부 갈등, 경제적인 문제, 소통의 문제, 자녀 교육, 생활 패턴, 섹스 등 외도 상황 이전부터 부부 갈등이 있었고 부부 싸움이 잦았거나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냈던 경우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도 외도를 들키면 죄다 피해 배우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내에게 모두 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 외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외도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이혼 요구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장기간 그리고 반복적인 외도였다. 외도 기간이 2년에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정서적으로 엮인 경우가 많았고 상간녀가 와이프인 양 남편들의 일상을 남편과 상간녀가 아내 대신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익숙해졌기에 벗어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바꿔가면서 지속적으로 바람을 계속 피운 경우에는 피해 배우자인 아내분들의 분노와 절망감도 크고 바람핀 유책 배우자는 이미 외도가 습관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평생 바람으로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바람핀 경우에는 그렇게 그닥 깊지 않은 상태라고 육체적인 부분이 더 클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정서적으로 깊이 엮이고 10년 이상인 외도라고 하더라도 그 남편이 이혼을 했을 때 자신이 잃을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 즉 계산기를 두드릴 경우겠죠. 이럴 때는 상간녀 관계를 단칼에 정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적반하장, 가출, 이혼 불사로 나온다. 외도를 들키고 나면 대부분은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처음에는요.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아내를 잠깐 진정시키려고 하는 검은 속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들키자마자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가려는 액션을 취하거나 진짜 가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혼 불사로 이혼 소장을 보내는 경우는 가장 회복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바람은 펴도 가정은 깨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상간녀를 아내와 자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자들이 결혼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혼녀로 만들고 그리고 한부모와는 떨어져서 사는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지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네 번째, 정서적으로 엮인 외도이다. 섹스로 시작된 불륜 중에서 오로지 섹파로만 이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정말로 전문적인 바람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감정을 빼고 섹스를 위해서만 만나는 사이니까요. 섹파였지만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서적으로 엮이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호감을 가지고 같은 직장 내에서 지켜보다가 썸을 타다가 불붙은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매우 깊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섹파인 경우에는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에 주구장창 상대방의 몸매나 섹스에 대한 언급이 많고 자고 싶어, 보고 싶어, 오늘 보자, 급작스럽게 약속을 정하고
밥을 먹고 여관을 가거나 밥도 먹지 않고 어느 모텔 몇 호로 오라. 이런 경우는 싹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엮인 경우에는 카톡이나 문자에 아침 인사를 시작으로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을 주고받습니다. 다섯 번째, 외도한 배우자가 일반적인 정서가 아니다. 의외로 전문용어로 나를 씨발놈이라 하는데 나르시시스트, 회피형, 폭력성이 있는 자, 아나무인, 게임, 술, 도박, 중독 등 다른 문제가 산재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생활도 잘하지 못하고 의외로 밖에서는 세상 호인인데 집에서 가족들에게만 지 마음대로 온갖 스트레스를 다 풀어대는 유형들도 있었습니다. 사악하고 못돼 처먹고 지 맘대로인 경우라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외도를 알기 전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이고 아내분들도 무조건 가정을 지킨다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외도 상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쉽다, 어렵다 라고 나눠서 말하는 것도 참 그렇네요. 어차피 쉽든 어렵든 남편이 돌아오든 오지 않든 그 고통은 정말로 상상 이상이고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일반적이지만 정말로 해결 불가한 상황임에도 아내분들이 직진하시고 인내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한 경우에는 정말로 외도 관계를 종료하고 지금 현재 방에서 걸레질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아내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가고 있는 남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혼을 하든 가정을 유지하든 모든 게 아내분들의 선택입니다. 바람난 유책 배우자에 의해서 그리고 내 자의가 아닌 떠밀려서 지쳐서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그 이후의 삶에서도 아내분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